안녕하세요. 이제 결혼한 지 1년 된 새댁입니다. 결혼 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 입장에선 겨우 1년 된 제가 무슨 할 이야기가 있겠나 싶으시겠지만 저도 몰랐습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될 거라군요. 정말이지 너무 답답합니다. 도대체 시어머니들은 며느리란 존재를 뭐라고 생각하는 걸까요? 물론 저도 직접 겪어본 건 저희 시어머니 한 분뿐이니 쉽게 단정 지으면 안 된단 건 알아요. 하지만 적어도 저희 시어머니에게 저는 당신 아들 밥 해주고 빨래 해주는 말 그대로 당신이 하던 일 그대로 이어받아 하는 존재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남편하고는 지인의 소개로 만나 1년의 연애를 했어요. 연애하는 동안 다른 연인들처럼 말다툼은 종종 하긴 했어도 여러 가지 면에서 잘 맞는다고 생각했었죠. 그래서 남편이 프로포즈를 해왔을 때도 큰 고민 없이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남들은 결혼 준비를 하면서 자주 부딪히게 된다던데 저희는 딱히 그런 것도 없었어요. 남편이 이미 자기 명의로 된 집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다만 대출이 남아있었기에 그건 제가 갚았고 그렇다 보니 금액만 따져보면 반반 결혼을 했다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하지만 지금은 정말 그렇게 한 걸 후회합니다. 처음부터 아깝긴 해도 남편 집을 팔던지 해서 정리를 하고 저희만의 보금자리를 새로 구했어야 하는데 처음 집 이야기가 나왔을 때 아닌 게 아니라 팔고 새로 구하는 건 어떨까 하는 이야기도 나오긴 했었어요. 하지만 남편이 샀을 때보다 집값이 올랐다곤 해도 남편 집뿐만 아니라 다른 집들도 다 올랐다 보니 그 집을 판다고 해서 어디 더 나은 환경으로 갈 수 있을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게다가 자꾸 동네가 재개발이 되네 어쩌네 해대니까 왠지 팔면 후회하게 될 것 같기도 했죠. 그래서 결국 얼렁뚱땅 일단은 살면서 다시 생각해보자는 식으로 얘기가 되었었네요. 그런데 하루는 시어머니께서 그러시대요. 요즘 장가 가기 전에 당신 아들처럼 집을 떡하니 마련해놓는 남자가 세상 천하에 또 어디 있겠냐고요. 그리고 저도 그 점은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남편 집에서 시부모님 댁이 너무나 가까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누가 독립을 본가에서 엎어지면 코 닿을 곳에서 하냐고 놀렸더니 남편이 말하길 자기가 독립을 하려고 집을 샀더니 얼마 지나지 않아 시부모님께서 상의도 없이 가까운 곳으로 이사를 오셨다대요. 그리고 이때 제가 눈치를 챘어야 했는데 바보같이 그저 오빠가 평소에 얼마나 못 믿어오셨으면 이사를 다 오셨겠냐고 우스갯소리만 하고 넘긴 게 화근이었죠. 아무튼 시부모님 댁이 저희 집에서 너무 가까운 게 마음에 걸리긴 했지만 제 걱정과는 달리 처음 한 달 정도는 딱히 문제될 일은 없었어요. 사람들이 말하길 시부모님이 가까이 사시면 아무 때나 막 찾아오신다거나 간섭하시는 일이 많다고 해서 꽤나 겁먹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래도 시부모님 복이 있나 보다 생각했는데 제가 너무 성급하게 결론을 내렸던 거죠. 복은 무슨 방심한 순간 일이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평소처럼 퇴근을 했던 날이었어요. 그런데 어째선지 현관문 너머로 TV 소리가 새어나오는 게 아니겠어요? 분명히 아침에 TV를 끄고 출근을 했는데 정말 이상하다 싶었죠. 참고로 남편일 리는 없었습니다. 원래 저보다 퇴근 자체가 늦기도 했고 하루가 멀다 하고 야근을 해댔던 시기였으니까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잔뜩 움츠러들어서는 조심스레 현관문을 열었더니 소파에 앉아 계신 어머님이 현관 쪽을 노려보고 계시더라고요. 예상치 못한 어머님의 등장에 깜짝 놀라 어쩐 일이시냐 여쭸어요. 집에는 또 어떻게 들어오신 건지도요. 그랬더니 어머님이 내 아들 집에 내가 오면 오는 거지. 내가 꼭 연락까지 해야 하는 거냐 하시더니 어떻게 들어오신 건지는 말씀도 안 해주시고 고개를 획 돌려버리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모습을 본 저로서는 황당하기도 했고 한편으론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딱히 잘못한 것도 없는데 괜히 눈치를 봐야 되는 게 기분이 썩 좋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옷이나 좀 갈아입고 남편을 기다려야겠다는 생각으로 방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정말이지 10분이나 지났나 어머님이 방문을 벌컥 여시더니 저더러 좀 나와보래요. 얘기 좀 하자시면서요. 그래서 거실로 나가 소파에 앉으니 너랑 나랑 동급이냐 왜 너도 소파에 앉냐 너는 바닥에 앉아라 하시는데 어찌나 기가 막히던지요. 물론 바닥 청소를 안 해서 더러워서 싫다 말씀드리고 그냥 소파에서 뻐겼더니
어머님이 어이없단 듯 저를 한 번 보시기만 하실 뿐 저를 뭐 강제로 끌어내리신다던가 그러진 않으셨어요. 아무튼 어머님께선 대뜸 당신이 저를 왜 불러냈는지 이유를 아냐고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정말 짚히는 게 하나도 없었기에 잘 모르겠다고 대답했지요. 그랬더니 어머님께선 또다시 혀를 차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하긴 관심이 없으니 뭐가 바뀌었는지도 모른다는데 제 입장에선 이건 뭐 수수께끼도 아니고 도대체 무슨 말씀이 하고 싶으신 건가 도무지 감이 잡히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님께 그러지 마시고 제가 무슨 잘못을 했는지 정확히 알려달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당신이 설거지 해놓은 게 안 보이냐입니다. 그리고 그제서야 싱크대를 보니 어머님 말씀대로 설거지를 해주시긴 하셨더라고요. 밥 공기 딱 하나를 해주신 거긴 했지만요. 그리고 저는 입 밖으로 내진 않았지만 설마 지금 밥 공기 하나 설거지 안 해놓고 출근을 했다고 화를 내시는 건가 싶어서 솔직히 죄송하기는커녕 어이가 없었습니다. 이걸 정말 죄송하다고 해야 하나 순간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으니까요. 하지만 뭐 별 수 있나요? 이제 막 시집온 제 입장에선 억울해도 그냥 죄송하다 말씀드리고 빨리 벗어나는 게 상책이다 싶었죠. 그래서 죄송하다. 남편이 아침에 먹은 밥그릇이었는데 정신없이 출근을 하다 보니 그것까지 치울 시간은 없었다고 말씀드렸네요. 그런데도 어머님은 한심하다는 듯 저를 보시더니 그래서가 아니랍니다. 그리고는 왜 이렇게 생각이 짧냐면서 당신이 화가 난 건 제가 당신 아들 아침밥을 너무 부실하게 챙겨줘서라나요?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뭐지 싶었어요. 남편이 어머님한테 무슨 얘기를 어떻게 했길래 저러시지 하는 생각도 들었지요. 그런데 알고 보니 남편이 어머님한테 이러쿵저러쿵 이야기를 전한 게 아니라 순전히 그 밥그릇 하나 나와 있는 걸 보시고는 어머님 혼자 의뢰 짐작으로 트집을 잡으신 거더라고요. 그리고 상황을 파악하고 나니 저도 솔직히 좀 짜증이 났어요. 그래서 그렇다고 남편이 맨 밥을 먹었겠냐고 받아쳤습니다. 냉장고에서 반찬 다 꺼내서 먹었을 거라고 여차하면 직접 전화하셔서 한번 물어보시지 그러시냐고요. 그랬더니 어머님이 언성을 높이시면서 그러면 밥도 네가 차려주는 것도 아니고 내 아들이 직접 차려 먹는 거냐 하시더니 저더러 정말 안 되겠다며 일하러 가는 남편한테 밥 한 끼 차려주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냐입니다. 그러더니 당신 아들이 불쌍해 죽겠다며 나오지도 않는 눈물을 쥐어짜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습을 보고 있자니 죄송하긴커녕 저도 막 성질이 뻗쳤어요. 막말로 저는 뭐 집에서 노나요? 저는 남편보다 출근도 일찍 하는데 말이 나왔으니 말이지만 아무래도 남편이 출퇴근하기 편하려고 샀던 집이다 보니 남편 직장에서 가깝고 제 직장에선 멀어요. 그러니 늘 제가 더 일찍 일어나서 출근 준비를 해야 하고 그뿐인가요? 거기다 또 퇴근은 제가 좀 이르다 보니 얼렁뚱땅 집안일이 제 몫이 되는 경우가 허다했거든요. 그런데 사람이 퇴근하고 집에 오면 쉬고 싶잖아요. 그래서 아예 출근 전에 대충이라도 치워놓고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지내다 보니 제 아침은 늘 남편의 아침보다 몇 배로 바쁘기 일쑤였지요. 게다가 저는 학창시절부터 아침 식사를 거르다 보니 지금까지도 아침을 안 먹는데 남편은 웬만하면 아침 식사는 꼭 챙겨 먹었습니다. 그리고 이건 남편의 습관이다 보니 실제로 저랑 결혼하기 전에도 자기가 알아서 잘 챙겨 먹고 다닌 걸로 알아요. 그래서 제가 결혼해도 아침은 직접 챙겨 먹었으면 좋겠다고 했었고 남편도 흔쾌히 그렇게 하겠다 했었죠. 그런데 어머님은 상황이 어떻든 간에 결혼을 했으니 제가 무조건 아침마다 남편한테 아침밥상을 차려주는 게 맞다고 우기고 계셨으니 결국 저도 더는 듣고만 있을 수가 없어서 어머님께 남편이 돈을 많이 벌어와서 맞벌이를 안 해도 되면 그때는 꼭 아침을 차려주도록 하겠다. 그런데 지금은 저도 벌어야 하니 어쩔 수 없다 해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어머님이 이제는 네가 벌면 몇 푼이나 번다고 유세냐며 세상에 맞벌이하는 여자들이 다 저처럼 날라리는 아니랍니다. 그리고는 시대가 아무리 바뀌었어도 결혼을 했으면 여자가 할 도리는 해야 하는 법이라며 가장 기본적인 것도 못하면서 뭘 잘났다고 떠드냐 하시는데 정말이지 내가 왜 이렇게 욕을 먹어야 하나 싶은 게 서럽고 억울하더라고요. 오죽했으면 손발은 물론이고 온몸이 다 부들부들 떨리더라니까요. 그런데 그때 현관문 열리는 소리와 함께 자기
나왔어 하는 남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목소리가 들리자마자 저도 모르게 다리가 풀리면서 눈물이 주르륵 흘렀어요. 그리고 남편은 주저앉아 있는 저와 벌개진 얼굴로 허리춤에 양손 딱 올리고 계신 어머님을 번갈아 보더니 이내 곧 무슨 일이 있었구나 싶었는지 가타부타 따지지도 않고 어머님을 집에 모셔다 드리고 오겠다며 어머님부터 모시고 나가더라고요. 그리고 얼마간의 시간이 흐르고 남편이 집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는 어머님한테 대충 들었다며 자기가 대신 사과한다면서 하는 말이 실은 결혼 전에도 어머님이 종종 반찬도 가져다 주시고 집 청소도 해주시고 그러셨었대요. 그래서 아마 또 무심결에 오신 것 같다나요? 하지만 이번엔 자기가 이렇게 함부로 오시면 안 된다고 단단히 말씀드렸다면서 이제 이런 일은 없을 거라고 정말 미안하다고요. 솔직히 남편의 해명을 듣고도 어머님의 행동이 쉽게 이해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아무리 그래도 아들이 장가를 갔으면 상황이 달라졌다는 건 누가 말해주지 않아도 당연히 아셔야 하는 게 아닌가 싶었으니까요. 하지만 계속해서 미안하다는 남편에게 그걸 추궁한들 무슨 소용인가 싶대요. 그래서 일단은 알겠다 했습니다. 게다가 저는 별말하지도 않았는데 남편이 먼저 도어락 비밀번호까지 바꾸는 걸 보고 나니 그게 뭐라고 나름대로 위안이 되대요. 그리고 정말 남편 말대로 더는 어머님이 멋대로 오시는 일은 없었습니다. 그러니 제 입장에선 남편이 정말 얘기를 잘했나 보다 싶은 게 너무 고맙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어머님한테 제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경조사를 챙기는 건 기본이었고 많이는 아니어도 용돈도 조금씩 챙겨드리는 식으로요. 그리고 남편이 워낙 말수가 없다 보니 어머님이 그 점을 서운해하셨기에 제가 대신해서 안부 문자도 드리고 전화도 드리고 제 나름대로 이렇게 하면 좋아하시지 않을까 싶은 건 다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하지만 어머님께선 그런 제 노력은 제대로 봐주지 않으셨어요. 아니, 제가 뭘 하던지 간에 그저 트집 잡을 생각만 하시는 분 같았죠. 그리고 그럴 때마다 고맙게도 남편이 먼저 나서서 방패막이가 되어주곤 했지만 문제는 그러고 나면 어머님께서 더 교묘하게 저를 괴롭히시곤 하셨습니다. 그러니 나중엔 차라리 안 보고 사는 편이 낫지 않을까 그런 고민까지 하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또 그러고 나면 남편은 남편대로 얼마나 괴로울까 생각하니 정말이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겠더라니까요. 그러다 한 달 전, 그러니까 추석 연휴가 되기까지 일주일이 남아있던 시점이었습니다. 평소처럼 남편하고 같이 저녁 식사를 하고 설거지를 시작했는데 남편이 자기가 좀 생각을 해봤다며 말을 걸더라고요. 그래서 하던 설거지를 멈추고는 뭔데 그렇게 진지하냐고 물었더니 우리가 지난 설에 시댁에 먼저 가지 않았냐며 그러니 이번 추석 때는 저희 부모님부터 찾아뵙자는 거예요. 그러면서 명절에 무조건 시댁부터 가야 한다는 법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저희 집은 저랑 저희 언니 그러니까 딸만 둘인데 그 딸 둘이 다 시댁부터 갔다가 친정에 가면 명절은 저희 부모님 두 분이서만 보내셔야 하지 않냐며 그러면 저희 부모님이 얼마나 쓸쓸하시겠냐고요. 당장 저도 그렇게까지 생각하진 못했는데 남편이 먼저 그런 생각을 해줬다는 사실만으로도 정말이지 감동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괜찮다며 남편의 그런 제안을 거절했네요. 그 이유는 물론 저라고 왜 친정부터 가고 싶지 않았겠어요. 하지만 그랬다간 당장 어머님한테 또 무슨 소리를 듣게 될지 뻔했으니까요. 그래서 괜한 부스럼 만들고 싶지 않다 그냥 하던 대로 하자고 했던 거죠. 그런데 끝내 남편이 이번 추석에는 처가부터 갔다가 집에 가겠다고 어머님한테 연락을 드렸던 모양이에요. 저는 남편이 그랬는 줄은 꿈에도 몰랐고요. 목요일 오전은 늘 회사에서 회의가 있어요. 그래서 그때는 핸드폰은 아예 가방에 두고 회의실에 들어가고요. 그리고 제가 그렇게 한다는 건 저희 부모님과 남편을 비롯해 저와 가까운 사람들은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날도 평소처럼 핸드폰을 두고 회의실에 들어갔는데 평소보다 회의가 좀 길어졌어요. 보통 1시간에서 1시간 반이면 끝날 게 2시간 반이나 걸렸으니까요. 그런데 저는 회의를 마치고 자리에 돌아왔다가 기절하는 줄 알았습니다. 핸드폰을 열어보니 세상에 부재중 전화가 14번이나 와 있는 게 아니겠어요? 저희 어머님이셨죠. 쓰러지셨나 사고를 당하셨나 놀란 마음을 부여잡고 바로 전화를 걸었어요.
그런데 신호음이 두 번도 채 울리기 전에 어머님이 전화를 받으시더니 다짜고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기 시작하셨습니다. 어딜 감히 친정부터 가냐고. 네가 정신이 있는 애냐 없는 애냐 하시면서 말이에요. 그리곤 내가 널 편하게 대해주니까 네가 나를 우습게 보는 거 아니겠냐. 그러니까 그렇게 말을 해도 우리 아들 밥을 부실하게 챙겨주는 거 아니겠느냐 그러시는데 언제 저를 편하게 해주셨다는 거며 다 지나간 남편 밥 먹는 문제를 꺼내는 건 또 무슨 소린가 싶은 게 어찌나 황당하던지 정말 똥 밟은 기분이었다니까요. 어머님께 제 이야기 좀 들어보시라며 제가 상황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친정부터 가자고 한 건 순전히 남편의 생각이었고 저는 분명히 거절했다고요. 그리고 어머님을 무시하느라 전화를 제때 못 받은 게 아니고 회의 중이라 못 받은 거라 말씀드렸더니 당신 아들이 그럴 리가 없답니다. 분명히 제가 무슨 소리를 했을 거라고 그러니까 그런 소리를 했지 그게 아니면 경우발은 당신 아들이 그런 말을 했을 리가 없다면서요. 그리고 이 일로 저는 말 그대로 멘탈이 탈탈 털려서 결국 반차 쓰고 일찍 집에 왔어요. 현관에 들어서고서야 온갖 감정들이 물밀듯이 밀려왔고 정말 내가 왜 이렇게 욕을 먹어야 하나 그 생각밖에 안 들더군요. 그래서 남편의 퇴근까지도 기다리지 못하고 전화를 걸어 어머님이 하셨던 이야기를 전부 다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정말 미안하다면서 금방 집에 갈 테니 조금만 기다리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날 저녁 남편과 저는 오랫동안 대화를 나눴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너무 힘들다고 그래서 더는 며느리 노릇이고 뭐고 못하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남편은 연신 미안하다 해대더니 저더러 너무 애쓰지 말랍니다. 그냥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라고요. 그러더니 실은 자기도 고민이 많았다더니 하는 말이 아무래도 자기가 매번 제 편을 드니까 어머님 입장에선 아들인 자기한테 서운함을 느끼시곤 그 서운함을 저한테 짜증으로 푸시는 것 같다나요? 그러면서 그래서 말인데 자기가 적어도 어머님 앞에서만큼은 제 편을 너무 열심히 들지는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머님도 좀 덜 노여워하시지 않겠냐면서. 그래서 알겠다고 했습니다. 방법이 뭐가 됐든 남편을 생각해서라도 어머님과 완전히 남남처럼 지낼 수는 없는 노릇이었으니 무슨 수가 됐든지 간에 일단 해보자 싶었거든요. 그리고 그때부터 저와 어머님 사이에 아주 사소한 일이라도 생길 때면 남편은 대부분 어머님 편부터 들어드리곤 했어요. 그랬더니 정말 놀랍게도 어머님이 예전만큼 저를 힘들게 하시지는 않으셨지요. 그래서 어쩌면 이제부터 나도 어머님하고 잘 지낼 수도 있을 것 같다 싶대요. 하지만 결국 또다시 일이 터졌습니다. 제가 지방으로 3박 4일간 출장을 가야 했어요. 회사에 일이 생겼던 상황이라 다른 사람은 안 되고 담당자인 저랑 제 상사가 가야만 하는 상황이었죠. 금요일 오후에 집에서 출발해서 월요일 오후에 돌아오는 스케줄이었습니다. 그래서 출장 당일 남편이 출근하자마자 저도 마트로 향했어요. 그리고는 여러 가지 반찬거리를 사와서는 불이 나게 저 없는 4일 동안 남편이 먹을 음식들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남편은 걱정 말라고 시켜 먹어도 되고 사다 먹어도 된다고 했지만 비록 일 때문이긴 해도 3박 4일이나 집을 비워야 하는 제 입장에선 뭐라도 해놓고 가야 마음이 편할 것 같았거든요. 간단하게 데워 먹을 수 있게 밥도 4일치 먹을 만큼 소분해서 얼려두고 불고기도 잔뜩 재워놨어요. 그리고 간단히 곁들일 만한 밑반찬 같은 걸 반찬 가게에서 여러 가지 사놓았지요. 그러다 시계를 보니 어느덧 출발해야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후딱 옷 갈아입고 집을 나서며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는데 남편이 전화를 받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따 연락 주겠지 하고는 출장 간다는 문자 하나만 보내놨어요. 그런데 이후로는 기차 안에서도 계속 전화로 회의도 해야 했고 상사랑 할 이야기도 있다 보니 남편한테 따로 연락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현장에 도착해서 그때부턴 또 거래처 사람들하고 현장 확인하고 회의하고 그러다 보니 숙소에 도착해서야 핸드폰을 확인할 짬이 나더라고요. 그런데 보니까 이미 남편한테서 부재중 통화가 여러 번이나 와 있는 게 아니겠어요? 그래서 씻을 새도 없이 얼른 전화부터 걸었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조용한 목소리로 지금부터 어머님 기 좀 살려드리려고 하니까 장단 좀 맞춰달라는 거예요.
참고로 남편이 어머님 편에 서서 저한테 한 소리 하는 척을 하려고 들 때면 늘 저렇게 얘기를 하곤 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희 부부한테는 사인 같은 거였죠. 그런데 그때는 저랑 어머님 사이에 무슨 일이 있던 것도 아닌데 갑자기 무슨 소리를 하는 건가 싶대요. 그리고 뭐 상황 판단을 할 새도 없이 남편은 저에게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출장을 가면서 밥도 안 해놓고 가냐고, 나는 뭐 먹으라고 그런 거냐. 그러더니 어머니 아니었으면 밥도 못 먹을 뻔했다면서 어머니 덕분에 살았다나요? 그래서 일단은 미안하다 하면서도 그런데 냉장고 안을 보긴 했냐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냉장고 안을 보면 뭐가 달라지냐면서 여러보나마나 어머님이 가져다 주신 음식들밖에 없다는데, 황당해서 조용한 목소리로 그나저나 지금 어디냐고 물으니까 집이랍니다. 남편 말이 어머님이랑 통화를 하다가 무심결에 제가 출장 간다는 이야기를 했더니 어머님이 당신 아들 굶을까 싶으셨는지 반찬거리를 해오셨다고요. 그런데 어머님이 제가 아무것도 안 해놓고 갔다며 혀를 차시길래 자기가 일부러 엄마 옆에 있을 때 전화한 거라며 이 정도는 해줘야 어머님이 따로 저한테 싫은 소리를 안 하실 거라나요? 일단 남편에게 당신 뜻이 뭔지는 잘 알겠다고 대답은 했어요. 그런데 정말 냉장고에 아무것도 없었다는 게 당최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다고 제대로 확인은 해본 거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분명히 이것저것 적지 않게 해놓고 나왔는데 텅텅 비어 있었다는 건 말도 안 되니까요. 하지만 답답해하기는 남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꾸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는 소리만 해댔으니까요. 그래서 일단은 알겠다고, 아무튼 어머님이 집에 가시거든 바로 연락이나 달라고 했지요. 그리고 그때부터 오매불망 남편에게 전화가 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밤 12시가 다 되어갈 때쯤 비로소 남편에게 전화가 걸려왔는데 정말 아무것도 없었다는 거예요. 어이가 없어서 낮에 마트랑 반찬 가게에서 찬거리 살 때 카드 긁은 거랑 제가 음식 다 하고 찍어놓은 사진을 남편에게 보내줬어요. 그리고는 나야말로 귀신에 홀린 것 같다고 도대체 어떻게 하나도 없을 수가 있냐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잠깐의 침묵이 흐르고 남편이 설마 아니겠지 하면서도 마음에 걸리는 게 하나 있다더니 실은 어머님께서 저희 집 현관카드키를 하나 가지고 계시답니다. 결혼 전에 드렸던 건데 돌려받은 기억이 없다면서. 하지만 말을 하는 남편도 혼란스러운 듯 했어요. 어머님이 설마 아들 며느리도 없는 빈집에 몰래 오가셨을 리가 없다며 옹호를 하다가도 또 어머님 말고는 저희 집에 누가 들어왔겠나 싶은 게 본인도 어이가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 말을 들으니까 일전에 어머님께서 아직도 우리 아들 식사를 부실하게 차려주는 것 같다고 지나가듯 했던 말이 불현듯 제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어요. 그 말이 괜히 나온 말이 아니고 여전히 어머님은 저희 몰래 저희 집에 찾아와서 제가 남편 밥을 잘 챙겨주고 있나 냉장고 검사를 몰래 해왔다는 걸 대번에 눈치챘지요. 그렇다고 그걸 가지고 저한테 한마디 하다니 아들이 엄마 편이 아니라 아내 편을 들어줄 게 뻔하니까 그동안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었던 거고요. 남편한테서 제가 출장 갔다는 소리를 듣고 부랴부랴 저희 집에 찾아왔는데 때마침 냉장고에는 반찬 가게에서 사온 음식들이 가득하고 냉동실에는 얼려놓은 밥이 있으니 어머님이 그걸 보고는 제가 또 남편 밥을 소홀하게 챙겨주는 거라 넘겨짚고는 냉장고에 있는 거 싹 다 갖다 버리고 당신이 해온 반찬으로 채워놓고는 오리발을 내밀고 있었다는 소리지었지요. 너무 화가 나서 어머님 주무실 시간 그런 거 생각도 하지 않고 바로 전화를 걸었어요. 어머님은 아니나 다를까 이 시간에 전화하는 게 맞냐 하시면서 또다시 잔소리를 하기 시작했지요. 한동안 얼려둔 음식이 없는 것 같아 잘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이번에 가보니 도무지 안 되겠어서 제가 해놓은 음식이랑 반찬들은 다 버리고 당신이 직접 아들 먹을 음식을 해오셨다고 하는 겁니다. 저를 믿고 아들을 줬더니 얼림밥을 먹일 수가 있냐고 하면서 힘든 일 하면서 돈 버는데 얼려놓은 맛없는 밥 먹어가지고 제대로 힘이나 쓰겠냐면서 저한테 열을 내시더군요. 불고기는 제가 직접 재워둔 건데 그건 왜 버리셨냐 물으니 시어머니도 아차 싶었는지 잠시 말이 없더니 불고기도 마트 같은 데 가면 재워놓은 거 팔지 않냐고, 내가 살림 경력이 몇 년인데 어디서 시어머니를 속이려고 드냐며 사온 걸 가지고 직접 했다고 우기고 있느냐고 역정을 내더라고요.
미안하다는 사과 한마디 듣고 싶었던 건 아니었지만 끝까지 제가 잘못한 거라며 우기는 시어머니를 보니 그때 처음으로 이대로 계속 버티다간 정말 이혼할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암만 남편하고 사이가 좋아봐야 이렇게 시어머니하고 버틸 수 없을 만큼 불화가 생기니 고부 갈등 때문에 이혼한다는 게 괜히 있는 게 아니라는 생각마저 들더라고요. 출장이 끝나고 돌아오면 남편한테 더는 이렇게 못 살겠다는 말을 하려고 했어요. 시어머니를 평생 안 보고 살겠다는 건 아니지만 그동안처럼 시어머니 기분 생각해서 대충 풀어주는 것보다 확실하게 말 한마디 해주는 게 오히려 더 낫겠다 싶었거든요. 그리고 계획했던 대로 집에 돌아오자마자 남편에게 허심탄회하게 제 생각을 이야기했어요. 남편은 제 이야기를 듣고는 곧바로 미안하다고 사과를 했고요. 그러더니 어머님한테 한마디 하는 것보다 더 확실하게 이 사태를 해결할 방법이 떠올랐다며 하루만 더 기다려달라고, 이번엔 정말 확실하니까 자기를 믿어달라고 하더라고요. 남편이 저렇게 간곡히 말하기도 하고 그동안 남편이 믿음직한 모습을 많이 보여줬으니 한번 믿어보기로 했어요.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는데 남편이 집에 없더라고요. 말도 없이 어디를 갔나 싶었지요. 전화를 해도 받지를 않으니 걱정이 되기 시작했어요. 설마 이 일을 가지고 어머님하고 대판 싸우고 연 끊고 오는 건가 하는 생각도 들기도 했고요. 그것도 방법이긴 하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잖아요. 저 때문에 시댁과 평생을 척지고 살게 만들고 싶지도 않았고요. 연락이 도통 안 되던 남편은 오후 늦게가 돼서야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를 모시고 함께 집에 들어오더라고요. 어머님은 왜 모시고 왔나 싶었는데 그 자존심 강하신 시어머니가 난데없이 저를 보자마자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셨어요. 너도 나중에 자식 낳으면 내가 왜 이러는지 알 거라면서 이렇게 된 게 제 책임도 있다는 듯이 말하기는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더 이상 저희들 결혼 생활에 간섭하지 않겠다는 말을 하셨어요. 가지고 계시던 현관문 카드키도 돌려주고 가셨고요. 어머님이 집에 가시고 나서 남편한테 무슨 방법을 썼길래 어머님이 나한테 사과를 다 하시게 만들었냐고 물어봤어요. 남편은 별것 아니란 듯이 웃으며 시골에 계신 시할머님 모시고 와서 시댁에 같이 다녀왔다고 하더라고요. 시할머님께서 어머님한테 나도 안 시킨 시집살이를 너가 하고 있냐고 노발대발 하셨다고 해요. 우리 3대 독자 이혼남 만들어서 우리 집대를 끊으려고 작정했냐고 하면서 손주 며느리한테 똑바로 사과하라고 시어머니 잡들이를 했다고 하네요. 한바탕 소란이 끝나고 시아버지께서 허둥지둥 시할머님을 댁에다 모셔다 드리고 그 길로 자기는 어머님 모시고 여기로 온 거라고요. 모시고 오는 길에도 남편이 어머님한테 우리 잘하고 있는데 어머니 때문에 우리 사이에 문제가 생기면 앞으로 무슨 일 있을 때마다 시골에서 할머니 모셔다 놓고 갈 거라고 한마디 했다고 합니다. 맞벌이 부부인데 아들 밥 챙겨주는 문제로 며느리 기강 좀 잡으려다가 역으로 어머님도 한번 안 해보신 진짜 시집살이를 경험하게 생겼으니 어머님도 그건 못 견디겠다고 생각하신 건지 곧바로 백기를 들었던 거예요. 이렇게 어머님과의 2차전도 어찌저찌 끝나게 되었네요. 물론 어머님이 저한테 사과했다고 해서 앞으로 정말 어머님께서 이걸로 끝내실지는 앞으로 두고 볼 일이겠지요. 하지만 이제는 확신이 있어요. 제가 남편을 믿고 남편이 저를 믿는 만큼 시어머니도 언젠간 저를 믿게 되는 순간이 올 것이라 믿습니다. 거기에 무슨 일이 다시 생기더라도 남편이 언제나처럼 재치 있고 현명하게 잘 해결해 줄 거라고 믿어요. 두서없이 쓰다 보니 제 사연이 남편 자랑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겠네요. 조금 팔불출 같나요? 그래도 언제나 내 편인 남편과 서로가 의지할 곳이 되어주며 앞으로도 행복하게 잘 살아보려고 합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 더 좋은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